어서 오십시오.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새로운 자동차 만나보도록 하죠. 렉서스가 드디어 순수 전기차 출시를 했습니다. 배터리로 가는 순수 전기 자동차 UX300E 오늘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차죠. 렉서스의 첫 순수 전기차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렉서스 하면 그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착해온,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을 고집해온 그런 브랜드죠. 전체 판매량의 거의 100%, 98% 이상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정도로 하이브리드에 전착해온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런 렉서스마저도 이제 순수 전기차를 내놨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4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주행가는 거리 233km, 다소 짧지 않나 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요. 워낙 주행거리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주행가는 거리가 짧다,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그렇고요. 주행가는 거리 멀게 하기 위해서는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 되겠죠. 그러면 렉서스는 왜 이 차에 용량이 큰 배터리 대신에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까요? 도심 생활에 적합한 전기 자동차로 이 차를 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거리 주행이 아니라 도심 생활에서 20-30km, 40-50km, 길어야 100km 정도 이동하는 도시 생활에서라고 한다면 굳이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주행 가는 거리 멀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지고요. 부피도 커집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연비가 안 좋아진다거나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공간이 좁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전기 자동차로 이 차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 또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 등 여러 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충실히 적용해 놓고 있고요. 또한 렉서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안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판매 가격 5,490만 원에 책정되어 있죠. 아주 전략적인 가격을 책정한 것이죠.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저와 함께 이 차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운전석과 실내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딱 들어오면 렉서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느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밝은 브라운 컬러의 가죽 시트, 헤드레스트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마치 피아노 건반 같은 어떤 그 버튼의 배열, 딱 뭐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CD 한 장 갖고 올 걸. CD 플레이어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이걸 딱 본 순간 복고의 느낌이 확 몰려드는데요.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요즘 CD 플레이어 장착한 차들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 또 옛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스티어링 휠 완전히 돌리면 이렇게 되고요. 하나, 둘, 2.7회전 정도 하죠. 2.75회전, 2와 4분의 3 회전 정도 하는데요. 차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더 타이트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차 차체 길이 전장이 4,495mm고요. 휠 베이스가 2,640mm입니다. 그렇게 큰 차는 아니죠. 컴팩트 카인 만큼 락트락 조향비는 조금 더 짧아도 2.5회전 정도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그 아래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죠. 패들 시프트인데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없습니다. 감속기죠. 변속기가 필요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 패들 시프트는 변속을 위한 패들 시프트가 아니고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하는 패들 시프트입니다. 또한 그런 그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약간의 수동 변속의 손맛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순간 전비, 리스, 주행 가는 거리, 이런 트림미터들 볼 수가 있고요. 설정을 보시면 차선 중앙 유지 장치, 조향 보조, 차량 설정,
충전 설정, 충전 일정 해서 예약할 수가 있고요. 충전 1개, 배터리는 90% 할지 가득 참으로 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쿨러도 온, 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과열되면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고 충전할 때도 속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배터리 쿨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차선 중앙 조향 보조 들어와 있고, 경고, 차선을 넘어갈 때 경고, 스티어링 휠 떨림으로 할 건지 소리로 할 건지. 떨림으로 하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떨립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은 전화만 됩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이런 부분들 안 되고, 뭐 실내 온도 조절 이런 부분들은 언감생심이죠. 어쨌든 음성 명령 시스템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능하다, 전화 걸기 정도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오른쪽에는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추적 어시스트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센트페이시아 모니터는 터치 스크린이 아닙니다. 터치가 안 되고요. 터치 패널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데, 작동하는 구간에 들어오면 터치 패널이 햅틱 반응을 하죠. 딱딱딱딱 이제 반응을 합니다. 홈 버튼 이렇게 누를 수가 있고요. 실내 공조 장치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와 스티어링, 냉풍,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자, 3단계로 조절이 되어 있고요. 컨시어지 설정을 하고, 에코, 히트, 풀, 오디오, 소스, AM, FM, 미러캐스트도 되네요. 블루투스 됩니다. 사운드, 고음, 주음, 저음, 음향 조절기, 오토 사운드 레벨라이저. 설정, 투사 설정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테마, 컬러 테마죠. 브라운 계열, 블루 계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가 낫죠. 자, 하고 개인 데이터 삭제 기능이 있네요. 이 차를 타면서 내가 남겨뒀던 개인 기록들을 딱 일제히 삭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됐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싹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기능인 것이죠.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인포메이션 모니터 같아요. 터치스크린도 되지 않고 그렇게 안에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아래 보면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많은 버튼들이 들어와 있죠. 온도 조절, 풍량, 오토, 오프 버튼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CD 플레이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 좌우측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조절할 수가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옆에 12V 전원구를 이렇게 눌러서 올라오도록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2개의 컵홀더, 이 부분들이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죠. 몇 개의 버튼, 브레이크 홀드, 변속 레버. 변속 레버는 도요타 렉서스 변속 방식이 좀 특이하죠. 오른쪽으로 밀어서 위로 가면 후진, 왼쪽으로 가서 밑으로 가면 D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당기면 B 모드입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하는 이런 모드죠.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고, 변속 레버를 통해서도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치패드 들어와 있고요. 오디오 조절하는 부분이 재미있게 배치되어 있어요. 콘솔 박스 위에 손을 놓고 편안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디오 조절 버튼 재미있네요. 콘솔 박스는 이렇게 왼쪽으로 열 수도 있고, 조수석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 수도 있겠습니다. 1열 시트, 운전석, 조수석 누구나 이 콘솔 박스 편하게 열 수가 있고요. 같이 열 수는 없습니다. 안에 옥스 단자와 2개의 2.0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주행 모드 버튼, 뿔처럼 올려놓았죠. 위로 돌리면 스포츠, 아래로 돌리면 에코, 누르면 노말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ESC 오프 버튼이죠. 이거는 돌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트랙션 컨트롤 작동을 시킬지 말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잠깐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무릎을 좀 세워서 앉아야 되는 그런 각이고요. 다만 뒷시트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시트는 좀 낮고요. 극장식 시트 배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윗공간 손바닥 두 개가 여유 있게 드나들고요. 주먹 쥐고 주먹 세워서 꽉 차는 그런 머리 윗공간 확보했네요. 이 정도면 공간의 압박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 머리 윗공간 확보했다 싶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 여유 있게 드나들 정도의 공간 확보했다 싶습니다. 차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죠. 차 사이즈가 작아서 공간의 제약 피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한된 사이즈 안에서는 최적의 공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차창은 수납이 됩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도 열선 시트가 되어 있네요. 좌우로 구분해서 열선 시트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 로우 두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USB 포트가 C타입으로 두 개 배치되어 있네요. 암레스트는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있고요. 6대 4로 시트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넓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트렁크는 바닥이 좀 높게 올라와 있어요. 당연하죠. 이제 바닥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트렁크 바닥은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루프는 1열 위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 손가락 높이의 센터 터널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차의 센터 터널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센터 터널이 이렇게 높게 솟아 있다는 것, 이 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글로벌 아키텍처 컴팩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죠. 정말 그 구독자 수 늘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굳이 개의치 않고 그냥 저는 제 갈 길 꾸준하게 가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고맙고, 누르지 않으셔도 편하게 저와 함께 자동차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가시죠. 자유로로 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화창하고요. 외기온도 30도. 날씨는 좀 무덥습니다. 렉서스 UX300E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죠. 렉서스 브랜드의 첫 순수 전기차입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본진 앞에서 탐색, 수색하는 선발대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도요타 렉서스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기에 앞서서 시험적으로 시장에 나온 모델인 듯 합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넘어가고 있는데요. 큰 충격 없이, 크게 불쾌한 기분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 모델이어서 배터리 가장 무거운 부품입니다. 그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차체의 어떤 그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죠. 일반 그 엔진을 앞에다가 두고 움직여야 되는 내연기관 차와는 확연히 다른 주행 안정감 확보하게 됩니다. 전기차의 특성이죠. 그러고 보면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어떤 그 브랜드 고유의 컬러, 고유의 특성을 연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전기차의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고유의 컬러를 어디에서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메이커의 자동차를 만드는 분들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렉서스만 해도 그렇죠. 렉서스 특유의 어떤 이미지는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고급스럽고 또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의 느낌,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강점이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조용하고 승차감 좋은 이라는 수식어는 어느 차, 어느 브랜드에서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차들이 대체로 승차감이 좋고 주행 안정감이 좋고 조용하죠. 그리고 어떤 고성능을 내기도 어렵지 않아서 고성능을 원한다면 앞뒤 차축에 모터 하나씩 사륜구동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강한 힘 만들어내면 이제 고성능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성능과 정숙성,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대체로 상향 평준화 되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렉서스만의 컬러를 어디에서 확보해야 되느냐가 고민일 겁니다. 어쨌든 디자인으로서 차별화할 수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IT 기술들을 응용한 편의 장비들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컬러가 성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를테면 개인 비서 기능으로 얘기되는 음성인식 기술도 좋은 예가 되겠죠. 서버형 음성인식 혹은 여러가지 어떤 코어 통신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도입하는 음성인식 기술들이 브랜드의 컬러를 입히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렉서스 UX 300E 렉서스만의 컬러를 느낄 수 있느냐?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격적인 도요타 렉서스의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컬러 자신만의 특성, 강점을 분명히 개발해 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사설이 길었네요. 쭉쭉 가속을 해보는데 에코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킥다운을 하면 아주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대단하고요. 스포츠 모드를 택하면 아주 팽팽한 긴장감 느낄 수 있고, 이런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엥 하고 날아가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일부러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어떤 그 주행의 즐거움, 주행의 느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리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때로는 그 굴곡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네요. 렉서스 세이프티 플러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 어시스트까지 활성화 시켰습니다. 스티어링에서 잠깐 손을 떼보는데요, 바로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네요. 다시 한번 손을 떼보고요. 자, 차로의 중알 유지하면서 돌아 나갑니다. 경고는 바로 뜨네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뗐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손을 잡으라,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 라는 경고가 뜹니다. 자, 속도를 잠깐 더 올려봅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읽으면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유지를 하죠. 차의 차간거리 유지하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멀게, 중간, 가깝게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대체로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고요. 차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뒤의 차간거리도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또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바로 경고를 해서 운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잘 유도하고 있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바람직하다 보이고요. 자, 차체 하부에 배치된 배터리는 자체 무게중심을 낮추고 잡아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 소음을 실내로 유입하는데 어떤 방음벽 역할도 함께 합니다. 노면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로드 노이즈들, 노면 잡소리들이 차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터리 자체가 하나의 큰 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내를 조용하게 만드는데 또한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배터리는 뭐 원튼 원치 않든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요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패들 시프트가 좀 운전하는 즐거움,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마치 이 수동 변속을 하는 것처럼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어떤 구동력, 힘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속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회생제동을 걸면 아래 단수로 변속기를 내린 것처럼 아주 강한 힘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부분 또 오른쪽 시프트로 풀어주게 되면 좀 더 경쾌하고 빠르게 가볍게 달려나가는 그런 힘의 변화를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그 운전하는 즐거움, 운전에 운전자가 직접 개입하는 즐거움을 놓칠 수가 있죠.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도 필요 없어 라고 가버리면 운전자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속기는 없지만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어떤 그 수동 변속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패들 시프트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극한적인 고속주행에 들어가게 되면 힘의 효율이 좋지 않아지는 경우에 처하는데요. 이 차는 시속 160km에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이 차에는 의미 없는 속도다, 달리지 못하게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전기차의 특성, 아주 강한 토크를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걸릴 때 좀 불쾌한 느낌, 거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렉서스는 이 부분을 아주 부드럽게 컨트롤해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토크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컨트롤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패들 시프트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53.35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죠.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의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233km로 국내 인증을 받았는데요. 233km 그렇게 멀리 가는 건 아니다 싶긴 하지만 지금 연료 잔량, 배터리 잔량 4분의 3 지점에서 주행 가는 거리 211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끄면 주행 가는 거리는 더 늘어나죠. 237km가 되는데요. 이미 국내 인증 주행 가는 거리를 뛰어넘고 있죠. 주행 가는 거리는 233km보다는 좀 더 갈 수 있겠다. 300km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저온 및 고온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터리 성능을 확보를 했고,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 있고요. 배터리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6.6kWh짜리 AC 완속 충전기를 이용을 하면 0에서 100% 배터리 완전 바닥나서 풀 충전할 때까지 6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아우, 그렇게 오래 걸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 게, 다른 차들은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 7, 8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죠. 50kWh짜리 DC 차데모 급속 충전기를 이용을 하면 50분이면 0에서 75%까지 충전을 합니다. 100%까지는 80분 정도 걸리고요. 하지만 배터리 잔량 0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최소한 배터리 잔량 1-20% 정도 구간에서 충전을 시작할 테니까요. 그럼 뭐 40분 정도 충전하면 80-90%까지는 충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선 추적 어시스트,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오토 하이빔 등으로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앞뒤에 차가 없는 것 확인하고 제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어우,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브레이크 페달도 좀 중간에 딱 저항하는, 완강하게 버티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차체도 앞으로 많이 숙여지지 않고 앞차축이 딱 버티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차체의 균형이 크게 흐트러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비상등이 작동을 하거나 안전띠가 몸을 잡아주는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자유로의 끝에서 코너링 들어갑니다. 자,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죠. 코너에서 가속을 하게 될 때 이제 코너의 안쪽 타이어의 안쪽 바퀴에 살짝 제동을 가해주면서 좀 더 부드럽게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자, 2250118 사이즈 적용되어 있고 전륜구동입니다. 차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 일종의 토크 벡터링 기능이죠.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 볼 수 있을지요? 코너링 들어갑니다. 쭉 가속하고요. 가속, 제동, 턴. 전륜구동이어서 언더스티어 걱정을 좀 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운전자의 의도대로 돌아나가는 중립적인 코너링 성능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체가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가상 사운드 정도가 들려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지만 또한 안정감 또한 돋보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코너링 확실히 우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단일 트림이죠. 5,49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인 가격 정책이죠. 국내에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한 가격 책정이 아닐까 싶고요. 전기차로서 아주 기본적인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렉서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인상적이었고요.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짧다라는 것, 단점임에 분명하지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차의 특성으로서 어떤 그 주행 환경이 그렇게 장거리를 운행할 일이 거의 없는 운전자에게는 그 또한 크게 단점이 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배터리 무게가 작고 용량이 작아서 충전 시간이 빠르고 무게가 가벼워서 연비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게 꼭 단점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7.5초입니다. 이 차 최고 출력 204마력이고요. 공차 중량이 1830kg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8.9kg가 되죠. 9kg 잡으면 9초 전후 10초 대의 시속 100km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기차에서 조금은 더 마력당 무게비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아주 부드럽게, 조용하게, 빠르게, 가볍게 움직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8.9kg로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죠. 하지만 가속의 느낌은 상당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쉽고 가볍고 빠르고 강한 그런 느낌 받게 되는데요. 자,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kWh당 4.7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트림미터 리셋 하고요. 에코 모드로 가고요. 외기 온도 지금 34도입니다. 에어컨 21도 풍량 2단계로 세팅하고요. 자, 주행 가는 거리 127km 남았습니다. 배터리 잔량 절반, 딱 50% 남았는데 유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233km로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주행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고,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과 배터리 자체의 컨디션 저하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지금 행주대교로 빠져나가는 지점, 이곳에서의 연비 kWh당 7.1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분기점입니다. 이곳까지 연비 kWh당 7.4km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앞차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kWh당 7.2km 기록했습니다. 공인연비 4.7km입니다. 공인복합 연비 대비 kWh당 2.5km 더 달린 연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2.5km면 공인복합 연비보다 50% 이상 더 좋은 연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도심용 전기자동차로 이 정도 연비,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하게 되네요.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렉서스 UX300E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행거리가 짧다는 게 단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성이 빈약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전기자동차라는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조금은 더 가까운 이런 자동차를 출시를 하면서 조금 구태의연한 틀에 담아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음성명령 같은 부분에 전화 걸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화 걸기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강의 전화.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강의 전화.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처 전화 걸기. 전화 걸기밖에 안 되는데 전화 걸기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이 센터페이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상당히 빈약하죠. 전화기 오디오
정도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요즘 뭐 디지털 키다, 카페이다, 카투홈, 홈투카 뭐 이런 아주 많은 디지털 기술들, IT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다양한 기능들,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본 렉서스 UX302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빈약하죠. 전기차라고 한다면 디지털화 되어 있는 부분, 미래지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나야 될 텐데 이 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냥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라는데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여러 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 특히 편의 장비, 디지털 기기, IT 기술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렉서스의 첫 순수 전기자동차 UX302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전기자동차로 첫 선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배터리 용량 작게 가져가서 주행거리를 짧게 세팅을 했죠. 54kWh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233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뭐 늘어나도 약 300km까지는 달릴 수 있다고 해도 아주 기대 수준이 높은, 눈높이가 높은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주행거리 짧다고 지적을 하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배터리 용량이 작죠. 주행거리를 길게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 키우면 됩니다.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기술이 부족해서 주행거리가 짧게 가져간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배터리 용량이 작습니다. 작아서 무게가 작죠. 무게가 가볍습니다. 연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한 배터리 용량이 작으니까 충방전이 용이하죠. 충전하기가 쉽습니다. 충전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린다 라는 얘기죠. 같은 좀 더 대용량, 용량이 큰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충전하는데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리고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연비도 나빠지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행거리가 짧은 대신에 누릴 수 있는 이점도, 배터리가 작아서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형 전기자동차로 이 차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멀리 지방 뛰고 장거리 뛰고 하루 종일 달리고 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요. 도심 생활을 하면서 잠깐 출퇴근을 한다든가 뭐 마트에 갔다 온다든가 아이들 픽업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뭐 5, 60km, 하루에 많아야 뭐 5, 60km, 뭐 100km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죠. 짧게 움직이는 도심 생활에는 뭐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렇게 손해볼 건 없겠다. 그런 면에서 UX302 도심형 전기자동차로서는 충분하지 않나, 충분한 성능과 기능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 뒤에 줄을 서 있는 도요타와 렉서스의 또 다른 전기차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한데요. 이제 차차 그 모습을 드러내 가겠죠. 어쨌든 렉서스가 만든 첫 전기자동차 만나보면서 도요타와 렉서스의 전기차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상상해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첫 차 UX302 기본에 충실한 도심형 전기자동차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멀리 안 나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